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휴림 로봇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마이너스 4.5% 마감을 정규장 했네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로 휴림 로봇이 소위 말한 세력들이 엑시트한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우려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니에요. 앞전부터 휴림 로봇은요. 이 세력이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력들의 흔적들, 앞전에는 좀 기사를 좀 이용해서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이 여전히 밑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어요. 근데 오늘은요, 공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량만 놓고 봐도요, 세력들이 절대 이런 구간에서 못 나갔어요. 이 구간에서 대략 한 60% 정도 되죠. 세력들이 60% 먹으려고 이 1년 동안 매집을 이 밑에서 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고가놀이를 해줄 때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말랐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빵빵 터졌어요. 그런데 시장 유통 물량, 휴림 로봇은 대략 93%죠. 이거를 매집하려면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이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량을 들어 올리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량을 잠궜다는 뜻이에요. 매집이 유통 물량 대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상승이 가능했다. 그런데 유통 물량이 93%예요. 상장 물량의 93%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어쨌든 털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하락 구간에서 과연 엑시트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소한 이 쌍봉 패턴은 나온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흔적들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하락을 좀 멈춰주는 흐름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 좀 더 하락을 해줬지만 사실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8%를 두드려 맞았어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 그에 반해서 이제 휴림 로봇 오히려 하락률이 적다. 위로가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많은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는요. 우리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고 휴림 로봇 여전히 세력들이 남아있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절대로 매도 안 하시죠. 오히려 저가 매수세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요거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면 휴림 로봇 진짜 재밌는 종목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엣지파운드리라는 곳에서 공지가 나왔죠. 11월 10일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뭐 내용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장중에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10월 23일 날에 단가는 5,919원에 요 가격에 모두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공시가 나온 일자는 11월 10일 차트상에 보시게 되면요. 요 날에 실제로 매도를 친 거고요. 요 날에 공시는 나왔어요. 일단 하락하는 구간에서 공시가 나왔다라는 건 지분 공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내용이라는 그런 판단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공시였어요.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요. 이미 이때 엣지파운드리가 매도했다는 거 다 아셨을 거예요. 얘네가 작년 4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휴림 로봇의 지분을 가져갔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엣지파운드리라는 회사를 봐볼까요? 이거 되게 웃긴 게 2대 주주가 하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 그룹의 하나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AI 코어비즈라는 요 회사인데 일단 얘네가 카메라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산 쪽에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스템이랑 협업을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지분 관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나 시스템이 엣지파운드리의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2대 주주가 된 거고요. 뭐 요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AI 코어비즈가 중요하죠. 얘가요. 집중해 주세요. 이거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AI 코어비즈 최대 주주사가 이 라임트리 사무투자 합작 회사라고 되어 있죠. 이하 이제 라임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임트리의 또 대주주가요. 웃기죠. 휴림 에이텍이라고 휴림 로봇의 자회사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휴림 에이텍의 다트 분기 보고서고요. 자,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라임트리가 있죠. 여기에 휴림 에이텍의 지분이 99.34% 거의 100%죠. 그러면 엣지파운드리의 대주주가 결국엔 휴림 에이텍이란 뜻이잖아요. 휴림 에이텍의
대주주는 슈림 로봇. 그러면 자회사의 자회사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먹은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시대 차익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리고 슈림 로봇을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되고 나서 8월 1일 날 추가 상장한다라고 공시 내용은 다 아시죠? 8월 6일 날 상장을 했고 920만 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체크만 해보자면 요 물량이죠. 요 물량. 기타 법인에서 실제로 12 상장이 되고 나서 바로 470만 주가 매도가 되었어요. 보통 12 물량은 기타 법인에서 나온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고가의 위치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이 나오죠. 이때 위치가 대략 한 슈림 로봇에 6,000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뭐 더 올라가긴 했는데 뭐가 됐든 12 물량에 대한 정리는 된 상황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사실은 25년 2월 14일 날 슈림 로봇이요. 자기들이 발행한 12 물량을 사들입니다. 대략 한 60억 주고 사들이죠.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이유는 이자가 나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CB가 발행이 되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면요. 어쨌든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안 좋죠.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의 개념으로 CB를 사들여서 소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골 때려요. 7월 22일에 전환사채 매도를 결정합니다. 공시 내용이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대략 60억에 사들인 거, 그 부분 일부를 한 80억 정도의 매도를 쳐요. 그런데 또 7월 22일 날 자기 전환사채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7월 23일 날 물량을 받아먹은 주체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사자마자 바로 청구. 요거 좀 뭔가 수상하죠? 결국에는요, 이 슈림 로봇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CB 물량을 발행한 걸 도로 사가지고 이걸 다시 팔아가지고 누군가는 차익을 크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2 물량이 상장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전환가액이 1627원 곱하기 대략 한 92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면 얼추 150억입니다. 근데 이게 전환가액이 1627원이었지 이때 당시에 슈림 로봇의 주가는요 대략 한 2500원 정도 됐어요. 여기서 470만 주 매도를 친 거죠. 그리고 더 위에 가서 5,000원 부근에서 나머지 450만 주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쨌든 12 물량이라든지 H파운드리의 이 유상증자분을 모두 다 익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미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죠? 여기 남았잖아요. 여기 1년 동안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슈림 로봇은 유통 물량이 93%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걸어 잠그려면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산이 만들어지죠.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에 70%짜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앞뒀기 때문에 밑으로 쭉 안 빼죠. 보통 121선까지 빼는 게 얘네들 패턴이었는데 이때는 지지해주고 올리죠. 이때마다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번 보여드렸죠. 6월 달에 SK랑 엮었고요. 2월 달에도 SK랑 또 엮었어요. 그리고 이게 메인이었죠. 10월 17일 날 SK와 인수가 진행된다라는 이런 찌라시를 내보냅니다. 실제로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거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기사 내보내고 주가 올리고 하락시키죠. 70% 올려놓고 다시 바닥까지 빼면 개인들이 못 버텨요. 그럴 때 이제 투매를 받아먹죠.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6월 달에 기사 나왔었잖아요. 6월 달에 기사 내보내고 올린 다음에 주가 빼고 요때 투매 받아먹고. 자, 요때는 이제 상승을 앞뒀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구간에 하단을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요때 SK 인수설을 내보내고 바로 상한가 보내버려요.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더라도 세력이 있다라는 흔적을 체크하셨을 거고요. 기사가 나왔던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소위 말해 세력들. 세력이라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주포라고 표현할게요. 이 주포들이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기사를 내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엑시트가 불가능한 그런 거래량이에요. 올려쳐줄 때 어찌됐건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말랐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엑시트가 됐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세력주의 패턴은요.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으면은 이거 위험하죠. 거기에 거래량이 빵 터졌다. 외봉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런 식의 캔들이 등장했다라면. 근데 얘는 거래량 없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필연적으로 이런 쌍복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중심값을 깨지는 않을 줄 알았어요. 대략 5,500원이 상장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이었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지켜주거든요. 요런 식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하락이 좀 더 있었다. 그나마 피보나치의 하단 구간 618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죠? 금융투자가 어찌됐건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도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런 저가 매수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제가 물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0월 22일부터예요. 언제죠? 요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요 구간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 가장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건 11월 13일이죠. 11월 3일. 이때 12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12월 3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날에 금융투자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락. 물린 거죠. 금융투자는 어떤 기관이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풀업 트레이더들이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단기 매매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들한테는 단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요거 엑시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 올려야죠. 금융투자가 물론 주포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도 물려있는 상황이니 결국에는 최소한 요 쌍봉 형태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일단 비중을 꼭 줄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더 갈 거라고 해서 욕심 부리시면 일단은 위험합니다. 증시 자체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소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금리 동결로 가닥이 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거고 이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FOMC가 있는 날이. 요 날 또 뭐가 있죠? 파생 상품.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같이 겹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본이 다시 한번 판을 짜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요 날 아마 지수 자체가 다시 상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만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 흐름이 횡보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모든 종목을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 조금 말씀드릴게요. 휴림노본 역시도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앞으로도 제 휴림노본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방안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계속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장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또 추천해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요거 좀 SPG라는 종목 한번 추천해드려봤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SPG. 일단 45,000원 돌파시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이 좀 날뛰는 장세예요. SPG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얘도 사실 로봇주죠. 얘가 역사적 신고가가 요 라인이었어요. 보통 신고가를 돌파하는 라인에서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무조건 오늘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신고가가 요 구간이었어요. 44,900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딱 요 구간. 여기에서 계속 시도를 해주다가 실패를 했던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결국엔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는 차원에서 45,000원 돌파 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렸어요. 자, 매도가는 5% 자율 매도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소형주 애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많죠. 자, 한국 PIM, 일신바이오, 롯데헬스케어, SPG 대부분 시총 작은 애들이죠. 시총이 큰 애들은요 오늘 다 하락이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두산, LX 일렉트릭.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날뛰는 장세이고요. 실제로 요 구간 대략 45,000원 구간이죠. 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했더라면 요거 먹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요 구간이 대략 6% 구간이었는데 최고점이 17% 정도 됐죠. 물론 제가 이 구간에서 익절은 제가 안내는 못 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일단 5%만 먹어도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꼭 단기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단타 종목 같이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2809-2561로 요거 휴림노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해주시고 위에 단타라고 적어주세요.
문자로 휴림 슬러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종목도 한 번씩 추천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SPG를 한번 추천드렸는데, 어쨌든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5%는 다 수익 챙기셨을 거예요. 일단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단기 종목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SPG 한번 추천해 드렸으니까,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혼자서 종목 선정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휴림이라고 적어주시고, 거기에 뒤에 단타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도 같이 좀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것도 그냥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 라인, 최근에 거래량이 빵빵 터졌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라면요, 이거 대부분 시장 단타꾼들이 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곧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있었던 거고, 기관 수급도 있었고, 개인은 팔았죠. 모든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신고가 돌파, 수급이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와, 개인은 팔아주고 있어.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안 좋죠. 12월 달까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보통 테마 종목들이 날뛰죠. 테마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테마 종목이. 충분히 이거를 시장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대박 종목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 제대로 걸리면 최소 5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 종목, 최근에 이 텔콘 RF제약, 얘 무상증자 하고요, 대략 한 330% 갔어요. 점상으로 막 3번 갔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건 일반적이죠. 근데 얘가 테마로 가잖아요. 얘 1000%도 갑니다. 1000%. 실제로 1000% 이상 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이게 최근은 아니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300% 갔습니다. D&D 파마텍 얘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얘도 무상증자 진행했죠. 100% 다 기본적으로 갑니다. PNS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어요. 두지바이오도 100% 넘게 갔죠.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테마로 갈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로 점상 상한가 6번의 상한가를 가면서 1300% 갔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1000% 이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그래도 500%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은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보율이 뭐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벌고요, 자산도 많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돈을 잘 벌면 대기업이죠. 실제로 대기업 유보율을 보시면요, 하이닉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가 좀 안 되죠. 사실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기업도 뭐가 있죠? 현대차. 현대차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이 종목의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곱하기 10배예요. 7만 프로가 넘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7만 프로가 넘죠. 현대차 유보율 7200%였어요. 근데 얘는 7만 5000%. 실질적으로 10배가 넘는다. 대략 한 1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기본적으로 유보율이라는 게 500% 정도만 되더라도요,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것 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도 가능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죠. 이렇게 되면요, 2000%도 가능합니다. 2000%.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7만 프로면 최소 5대 1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5대 1 하면 예상 수익률, 그래서 500%가 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또 500%가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330% 갔어요. 홍코닉 테라피틱스는 얘 3대1 했죠.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과거에 좀 테마로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하긴 했어요. 8대1 하고 1300%. 물론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5대1 정도 노려보자. 5대1 하면 500%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테마성 종목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거고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소액은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3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죠. 요걸로 우리 12월까지 장세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대박 한번 내보자. 뭘로? 테마 종목으로. 테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을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정말 소액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년 동안 묻어두시저도 아니에요. 자, 얘 보세요. 발동되면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 6번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그냥 휴림이라고만 남겨주세요.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것도 종목명 플러스 매수 단가까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무증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에서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공시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 점상으로 가는데 못 잡아요.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마 종목이 갈 거라는 거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소액 잡아 보셔야죠.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인 만큼, 자, 오늘 금요일 정규장이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다면 한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 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 드려볼게요. 뭐 주말도 상관없습니다. 주말, 뭐 토요일, 뭐 일요일도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한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늦어도 월요일 정규장에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요것만 노려보자. 소액으로 진입해서 우리 대박 한번 노려보고 요때 수익 내고 다시 12월에 장세가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 또 다시 한번 우리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길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또 가져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 귀찮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또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뭐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가져온 요 무상증자 예상 종목 안내 드릴 거고요. 아까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 종목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단타라고 또 적어주세요.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휴림노보 주주분들인 거 제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요 매집주 플러스 단타 종목까지 상황에 따라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어쨌든 SPG도 사실 로봇주죠. 얘가 계속해서 가준다라는 거, 로봇주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재료가 있죠. 바로 요거죠. 노랑봉투. 원래는 로봇주의 시작이 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발표가 지금 있다고 하죠. 다시 한번 노랑봉투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 로봇주 테마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제가 요거 최초 나왔을 때 이 내년 3월까지 또 일정이 생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요걸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도 있으니까, 자, 휴림노보 걱정하지 마시고 세력들 아직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진 않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물려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엑시트 못했죠. 탈출 못했기 때문에 요거 탈출하는 흐름들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